교육 공무직 총파업이 6일 이뤄진 가운데 전북에서는 24%가량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도내 300여 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 제공되거나 단축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북에서도 파장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 근거 없이 일부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 심의가 중단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를 예산안 미진 부서로 지정하고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적발해 모두 중징계했습니다. 기준점 좌표 등 측량 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긴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 총파업이 6일 이뤄진 가운데 전북에서는 24%가량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300여 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 제공되거나 단축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급식실은 비어 있습니다. 급식 대신 빵을 받은 아이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전북 317개 학교에서는 빵과 음료 같은 대체급식을 제공했고 13개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급식실과 돌봄교실을 뒤로 한 교육공무직원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참여 교육공무직은 전체 직원의 23.8%인 1,700여 명. 지난해보다 700명가량 더 늘었습니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선 등을 교육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 교육청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인상만을요 반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별이 살펴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노조 간의 의견 차이가 커 추가적인 파업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파업에 대한 대비를 하듯이 신속한 보고 체계라든지 대응반 구성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도 통합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독서, 숙제 등 학교식까지 교실을 개방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공무직 파업. 도내 파업 참여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추가적인 파업으로 급식 돌봄 불편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북에서도 파장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도내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민은 SNS 등을 통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 반나절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충격에 빠진 전북 도민들도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건 사람 경악할 일이죠. 79년도에 계엄령 이후에 80년
중반까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암울한 시기를 겪었습니까? 계엄령 속에서 평상시에 조금만 잘못 보였던 사람들 모두 다 잡아가고 어디로 잡아간지도 모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민주적 원칙과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도내 시군의회들도 의사 일정을 조정해가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역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두고 하나같이 헌정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유연적이고 유법한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며 지방의회 활동과 일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민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까지도 금지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자유를 짓밟는 그런 행위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맞으면 국민과 함께 이게 규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전북 예산 확보와 핵심 현안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어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분이 또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의 직무를 좀 정지시켜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대행하는 것이 지금은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에 도내 각계각층에선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 근거 없이 일부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 심의가 중단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를 예산안 미진부서로 지정하고 수정 보완된 예산안을 대상으로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주민참여단과 정책자문단 운영 예산안을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수립해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관리계 자치경찰 주민참여단 운영수단 1,600만 원을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버젓이 세워놓고,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예산입니까?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무슨 그냥 눈 뜨고 그냥 다 넘겨주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준비할 거라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측량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해 모두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입니다. LX는 측량 정보가 민간 업체 등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8월 26일에서 10월 25일 공사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파면된 이들 중에서는 기준점 좌표 등 측량 정보 72건을 민간 업체에 넘긴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김제시 공덕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인 참프레의 전국 오리계약 사육 농장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화재 사망자 가운데 63%가 농촌에서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가운데 고령층 피해자가 23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올해 1월에 이어 내년 2월까지 농촌 지역 고령층 긴급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로 내림세로 전환됐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서도 하락하면서 3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북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0.0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보합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전환된 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으로 인기를 끌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던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달 말 마이너스 0.01%를 기록하다가 이달 들어서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출 한파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최근 발생하는 들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6일 기준 개물림과 같은 들깨 관련 민원이 302건 접수됐다며 야생동물 포획과 구조 경험이 많은 군민 4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문 포획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야생 들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제 때 쌓아 만들어진 정읍 고사부리성의 정비와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 5일 정읍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사부리성을 어떻게 보존 또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서울대학교 권호영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병남, 성정용, 서정석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고사부리성의 명확한 정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넘어 정읍의 정체성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백제시대 중방성 역할을 했던 고사부리성 복원은 정읍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거 고사부리성의 유상을 되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읍 고사부리성은 2000년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약 10차례가량 발굴 조사가 진행됐고 이를 토대로 서쪽에서 남쪽 성벽까지 복원을 통해 2008년 국가 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육질이 연하고 담백한 겨울숭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부안에서 열립니다. 제12회 서울숭어축제는 6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축제에서는 가요대회부터 설숭어를 활용한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부안 설숭어축제는 부안의 맛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정성주 김제시장이 농업발전 혁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농업발전 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가 농업인구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친 자치단체 공직자를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정 시장은 귀농 기촌 활성화 지원 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농콩산업 거점지구를 추진하고 종자 생명산업 특구를 통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견인 전략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제시는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스마트팜 3종 패키지 지원 사업과 김제 지평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도 한몫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